KKMD 851화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 번역 F-15EX와 F-35 사이 보라매를 폴란드 공군의 미래라고 분석한 디펜스24 KF-21 수출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재 중동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F-21 보라매의 수출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현재 운용 중인 F-16CD 블락 52 플러스 48대, 도입이 진행 중인 F-35A 32대, 마찬가지로 앞으로 도입될 FA-50PL 48대, 이렇게 총 132대로 구성될 전술기 전력에 대해 폴란드 공군은 러시아 공군을 저지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숫자이며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 공군은 2개 비행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숫자, 즉 32대 정도의 공중우세 전투기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보잉 F-15EX를,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FA-50PL 개발 상황을 직접 챙기기 위해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방한하여 사천 카이 공장을 방문했고 KF-21 보라매 시제기에 직접 탑승까지 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폴란드 공군이 진행 중인 공중우세 전투기 수주전에 KF-21 보라매도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예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폴란드는 KF-21 보라매에 대해 예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 대선 이후 친유럽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한동안 폴란드 군사 매체들의 뉴스에서 KF-21 보라매 소식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의 시승 소식 이후 폴란드 현지 매체들도 KF-21 보라매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유력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미국 F-15EX, 유럽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KF-21 보라매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왜 KF-21 보라매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테니 디펜스24가 2025년 7월 18일 게재한 기사를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스24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이레네우스 노박 폴란드 공군사령관이 KF-21 보라매 복자형에 시승했다. 이는 새로운 플랫폼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폴란드 공군에게 KF-21 보라매가 매우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음을 시사한다. 폴란드 관점에서 KF-21 보라매는 어떤 전투기일까? 한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시작. 6대의 KF-21 보라매 다목적 전투기 시제기 개발과 대한민국 공군에 공급할 양산기 생산으로 이어진 KF-X 프로그램은 선진 서방 세계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전투기 개발 및 생산업계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터키의 칸, 인도의 AMCA, 프랑스, 독일의 FCAS, 영국, 일본, 이탈리아의 GCAP 등 여러 나라들이 5세대 및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KF-21이 처음 비행에 성공했을 당시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기술 시연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대한민국은 신형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제협력과 진화적 접근 방식에 집중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F-22, F-35 등 5세대 전투기 개발로 유명한 미국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전술임문 훈련기 TA-50을 거쳐 경전투기 FA-50으로 발전한 T-50 훈련기를 개발할 당시 록히드 마틴은 이미 카이와 협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카이는 록히드 마틴과 협력하여 KF-16 전투기를 국내 면허 생산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이 암초에 부딪힌 상황에서 KF-21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체 자원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7월 CJ1호기가 비행에 성공했고 2023년 6월에는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시제기인 CJ6호기의 비행이 이루어졌다. 공대공 임무 수행이 가능한 블락1 버전 20대의 1차 양산이 시작되었고 2025년 6월에는 같은 버전의 KF-11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주문되었다. CJ1호기가 비행에 성공한 지 불과 5년 후인 2026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KF-11 보라매의 단계적 진화. KF-11 보라매 프로그램은 시작부터 체계적이고 개발 일정 대부분을 순조롭게 지켜나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KF-11 시제기 제작과 후속 비행 테스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원래 일정보다 개발이 지연되는 상황을 밥 먹듯이 경험했던 미국, 유럽, 러시아의 신형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본다면 KF-11 보라매의 개발 일정 준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일이다. 이러한 진화적 접근 방식 덕분에 KF-11 보라매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했다. 5세대가 아닌 4플러스 세대 전투기로 설계된 KF-11 블락1은 독특한 외형에도 불구하고 스텔스를 비롯한 몇 가지 기능이 부족하다.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동체와 날개 아래 설치된 10개의 하드포인트에 무장이 장착되어야 하는 KF-11 블락1은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1과 마찬가지로 공대공 전투에 특화된 기체다. 다양한 신형 무장을 통합하게 되는 블락2 버전이 되어야 비로소 KF-11 보라매는 완전한 다목적 공중우세 전투기로 불릴 수 있게 될 예정인데 한 번의 출격으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차례차례 전환하며 수행할 수 있는 스윙 롤 능력까지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KF-11 블락2는 2032년까지 80대가 생산되어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고 블락1도 블락2 버전으로 개량할 계획이다. KF-11 블락1과 블락2 모두 무장을 외부에 장착하기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추지는 못하겠지만 특별히 설계된 외부 형상과 개선된 레이더파 흡수 물질 코팅 덕분에 4플러스 세대 전투기들 중 가장 우수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은 5.5세대라고 주장하는 5세대 전투기의 등장은 KF-11 블락3가 완성되어야 볼 수 있을 것이며 해당 버전에는 향상된 첨단 센서와 한국산 제트 엔진이 탑재될 예정이다. 그러나 KF-11 블락3까지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합작하여 개발 중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T과 비슷한 시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개 비행대대를 구성할 수 있는 전투기 32대를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도입하고자 하는 폴란드 공군은 KF-11 블락3가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블락3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미지의 어려움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 사태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KF-11 블락1은 공대지, 공대함 공격 능력을 갖추지 못한 데다 향후 블락2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과정을 별도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KF-11 블락1을 구매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만약 폴란드가 KF-11 보라매 도입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4플러스 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양을 지닌 블락2 버전이 될 것이다. KF-11 보라매의 또 다른 장점, 다양한 무장 운용 능력. KF-11 보라매는 10개의 하드포인트에 최대 7.7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 무장 탑재량 측면에서 KF-11은 F-16CD와 유사하며 8.15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F-35A보다 약간 적은 무장 탑재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35A와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KF-11 보라매가 유럽, 대한민국, 미국 등 다양한 나라의 정밀 무기들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는 데 있다.
KF-11 보라매가 운용 가능한 공대공 미사일로는 미티어, 아이리스-T, AIM-120 암람, AIM-9X 사이드와인더, 아스람과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한국형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SR-AAM-2가 있다. 지상 목표물 공격을 위해 구형 단거리 공대지 미사일 매버릭도 사용 가능하지만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 스피어3와 브림스톤도 통합될 예정이다. 유럽형 타우루스 KPD-350과 한국형 ALCM 천룡 같은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도 사용 가능한데 이들은 하푼 및 새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대함 미사일로 사용될 수도 있다. KF-11 보라매는 또한 12종류 이상의 정밀 폭탄과 활공 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0mm 기관포도 탑재하고 있으며 고성능 A사 레이더와 광학 센서 등을 장착할 예정이다. KF-11 보라매가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무장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장 공급업체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공 방어 능력을 한 단계 더 강화시켜줄 미티어 같은 유럽형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KF-11 보라매의 큰 장점이다. 폴란드가 공중우세 전투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 같은 강력한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KF-11 보라매가 이러한 공중우세 전투기에 적합한 고유 특성을 갖추고 있을까? 과연 공중우세라는 기준에서 최소한 F-35A보다 더 효과적인 전투기로 평가될 수 있을까? F-15EX와 F-35A 사이 그 어딘가에 존재하는 KF-11 보라매. 현재 공개된 보라매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로 마하 1.6인 F-35A보다는 약간 빠르지만 폴란드에 제한된 다른 공중우세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보잉 F-15EX보다는 다소 느리다. KF-11의 실용 상승 안도는 16.5km로 추정되는데 F-35A보다는 1.5km 더 높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보잉의 F-15EX나 러시아의 수호이 35S보다는 1.5km 낮다. KF-11의 추진 시스템은 57.8kN의 추력을 가진 제너럴 일렉트릭 F414G 400K 엔진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프터버너 사용 시 각각 97.9kN의 추력을 발휘한다. F-35는 단발 엔진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애프터버너 사용 시 190kN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어 KF-11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미국 F-35의 최대 이륙 중량은 KF-11보다 4.5톤 더 무겁고 이는 KF-11의 추력대 중량비가 F-35보다 훨씬 더 우수해 기동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KF-11 보라매의 작전 반경은 1,000km 정도로 F-35A, F-15EX,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20에서 25% 짧다. 그러나 국토 면적과 영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폴란드의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면 충분해 보인다. 현재 폴란드 공군이 운용 중인 F-16과 비교하면 KF-11 보라매의 작전 반경은 상당히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KF-11 보라매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러시아제 전투기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센서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폴란드의 주적, 러시아의 공대공 미사일보다 강력한 성능을 지닌 미티어라는 고급 무장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매력도가 높다. 전술 및 기술적 측면에서 KF-11 보라매 블락2는 F-15EX 및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A 사이 그 어딘가에 위치하는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보라매를 폴란드가 도입했을 때 발생할 장단점은 KF-11 보라매 블락2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되는 시기는 2028년에서 2032년 사이가 될 것이다. 만약 폴란드가 지금 KF-11 보라매 블락2를 주문한다면 대한민국 공군과 비슷한 기간 안에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KF-11 보라매 블락2가 기술적으로 얼마나 성숙되었을지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블락1 버전 40대를 인도받아 실전 배치하고 나면 이러한 문제들 또한 부분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하겠지만 말이다. KF-11 보람에는 F-35A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 및 가속도로 작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F-35A보다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로 기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KF-21 보람에는 적어도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럽산 무기들로 무장한 KF-21 보람에는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폴란드 영공을 보호하고 러시아의 주력 전투기 수호이 35와 수호이 57을 격파할 수 있는 공중우세 전투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KF-21 보람에는 아직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형 전투기이기 때문에 폴란드에 제한된 다른 4플러스 세대 전투기들, 즉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동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F-21 보람매의 수출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KF-21 보람매의 단점으로는 예기치 못한 배송 지연 가능성, 설계 완성도에 대한 의문,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의 부족, 그리고 생산국인 대한민국과의 먼 거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매력 넘치는 경제 제안들과 산업협력, 그리고 MRO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 역량과 부품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함으로써 KF-21 보람매의 이러한 단점들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가 2025년 7월 18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고 있듯이 KF-21 보람에는 F-35A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더 빠른 속도 및 가속도로 작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텔스 능력이나 센서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F-35A보다 절대적인 열세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KF-21 보람에는 고도, 속도 및 가속도라는 측면에서 F-15EX나 유로파이터 타이푼보다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KF-21 보람에는 4플러스 세대 전투기들 중에서는 압도적일 만큼의 스텔스 성능을 지니고 있고 미국, 한국, 유럽의 다양한 무장들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신형 기체이기 때문에 개량의 여지도 많고 오래된 설계를 지닌 F-15EX나 타이푼보다 더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죠.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예기치 못한 배송 지연 가능성, 설계 완성도에 대한 의문,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의 부족, 그리고 생산국인 대한민국과의 먼 거리 등을 KF-21 보람매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으로 지적했지만 동시에 현재 중동 아랍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KF-21 보람매의 수출 성공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단순한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드렸듯이 KF-21 보람매의 총 가격 1,300억 원, 2,800억 원대의 F-35A나 유로파이터 타이푼 가격의 절반 수준이고 1,800억 원을 넘어서는 F-15EX보다 30%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즉, 가격대 성능비에서 KF-21 보람에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매력 넘치는 경제 제안들과 산업협력, 그리고 MRO를 포함한 항공우주 분야 역량과 부품 생산을 도입국으로 이전해 줌으로써 KF-21 보람매의 모든 단점들은 충분히 상쇄될 수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KF-21 보람매를 선택해야 한다고 디펜스24는 친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167015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